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수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실종된 작업자 6명 가운데 마지막 실종자 1명이 어젯밤 현장에서 구조돼 수습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코로나 방역 체계가 일반 확진자와 고위험군을 나누는 것으로 재편돼 광주에서는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부냐 거래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부영그룹의 나주혁신도시 골프장 아파트 건설 문제를 놓고 나주시의회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부영 측은 이번 공청회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을 반대하는 남해안 어민들이 여수 해상에서 대규모 어선 시위에 나섰습니다.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9일 만에 마지막 실종자가 현장에서 수습됐습니다. 실종자 구조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고 원인과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9일 만에 마지막 실종자가 구조됐습니다. 구조당국은 어제 저녁 7시 40분쯤 201동 아파트 내부 26층 잔해더미에서 피해자 수습을 완료했습니다. 붕괴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첫 번째 피해자를 수습한 뒤 한 달여 만에 6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수습됐습니다. 이로써 사고 발생 29일 만에 6분을 모두 구조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마지막에 구조된 실종자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겹겹이 쌓여 있는 데다 추가 붕괴가 우려돼 구조가 어려웠습니다. 유례 없는 고난도의 붕괴 현장으로서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 실종자 구조가 늦어진 점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구조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29일간의 사투크 때 저희 마지막 가족까지 이렇게 저희 가족의 품으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피해자가 모두 수습된 만큼 본격적으로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소장 등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201동과 나머지 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해 철거 여부나 공사 재개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에게 자율과 협력을 강조한 의료체계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10일부터 고위험군 확진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광주 시민. 재택치료 원칙에 따라 전담병원으로부터 모니터링 등 집중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지정병원에서 코로나 지정병원에서 연락이 가서 재택 치료자로 이렇게 대상이 됐으니까 연락이 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A씨처럼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 모두가 집중관리를 받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집중관리 대상자와 일반관리 대상자 두 분류로 나눠 의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10일부터 60세 이상과 기저질환 보유자 등만 집중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관리의 효율화와 단순화 등을 위해서인데 집중관리 대상은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하면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이 가능한 병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위험 관리군은 현재대로 1일 2회 모니터링을 하면서 임상 증상에 대해서 올바른 처치를 다할 걸로 보입니다. 무증상이나 경증을 호소하는 일반 확진자들에게는 치료와 격리를 자율에 맡겼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이 아닌 시민들은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동네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방침은 기존 관리 대상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격리 해제도 보건소에 별도 통보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후 자동 해제됩니다.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앞으로 동거인 중 접종 미완료자와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 접촉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됩니다. 자가격리 앱을 통해 격리자를 관리하는 체계가 폐지됐고 공동격리자의 경우 의약품 처방과 수령 등 필수 목적은 외출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모든 행정력을 고위험군에 집중시키겠다는 겁니다. 일반 관리군은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와 일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일반 확진자가 방역 사각지대에 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해 응급 비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역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에서도 자가 진단을 하는 등 새로운 방역 기준이 도입됐는데요. 3월 새 학기를 앞둔 일선 학교들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양호실에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키트가 쌓여 있습니다. 확산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지난달 자가진단 체계가 도입되면서 새학기를 앞둔 학교에서도 진단 키트를 미리 확보해놨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양입니다. 현재 확보된 자가진단 키트는 약 100개 정도입니다. 그보다 상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학생과 교직원은 모두 23만여 명. 교육청은 이번 주까지 일선 학교의 진단키트 보유량을 점검해 개학 전까지 1인당 2개 수준으로 진단키트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가 확보 물량 8만여 개를 구입 중에 있으며 여기에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14만 개를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변화된 학교 방역 체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직접 접촉자를 분류하고 증상 여부에 따라 PCR 검사와 자가진단 검사를 지원합니다. 또 전교생 3% 확진이나 재학생 15%가 등교할 수 없는 상황 전까지는 전면 등교를 하되 이 수치가 넘어가면 학교가 원격 수업 등을 자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방역 역할이 지나치게 커져 신학기 학사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은 방역 전문가에게 좀 맡기고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비율은 24.5%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병원, 요양기관 입소자 등을 위한 거소투표 신청이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또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할 예정인 선원도 같은 기간 선상투표를 신청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부냐 거래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부영그룹의 나주혁신도시 골프장 아파트 건설 문제를 놓고 나주시의회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부영 측이 아파트 건설로 가져갈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할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는데 부영 측은 이번 공청회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부영그룹 골프장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부영그룹이 한국에너지공대가 들어설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한다고 해놓고서는 자녀 골프장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800억 원어치 땅을 기부하는 대가로 부영 측이 거둬갈 예상 수익은 많게는 1조 원 가까이 추정됩니다. 혁신도시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나주시 의회가 공익 확보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5,300세대를 짓겠다고 한 부영 측의 아파트 세대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안에서부터 학교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조성을 부영 측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단순히 행정행위 하나로 1조 정도의 천문학적인 이득이 생기니 그 이득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자. 공청회를 개최한 특별위원회 측에서 참석을 요청했지만 부영그룹 측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좀 참석을 좀 해주시겠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어제 좀 공문이 와가지고 아쉽게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좀 참석이 어렵다는 공문을 좀 받았습니다. 부영 측이 계획하는 용도 변경 계획을 추진할 주체인 나주시는 이 같은 주민들 요구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공감하지 않는 그런 계획이라면 제자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의견 수렴 절차와 과정이 있으니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서 불거진 공공이익 환수 논란이 나주 부영그룹 골프장으로도 확산됐지만 당사자인 부영 측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결론을 알 수 없는 답답한 논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병기 민현정 연구진은 인구수와 인구 증감률을 토대로 소멸 위험도가 높은 인구 급감 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89개 자치단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신설해 203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정재 전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이 광주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광주시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이상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인재의 요람 호남 광주가 되기 위해 인성교육과 창의교육, 혁신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남해안 어민들이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반대하며 여수해상에서 대규모 어선 시위에 나섰습니다. 어민들은 해상풍력발전이 해양환경 훼손은 물론 어장 피해가 우려돼 지역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여수 국동항 해상에 오색기와 태극기를 매단 어선 450여 척이 경적과 함께 선착장에서 출발합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반대하는 해상 시위에 참석한 어선들입니다. 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도 시원찮은 판에 그 환경을 파괴를 하니까 고기가 이 바다에 없으면 어민들은 당연히 살 수가 없죠. 최근 여수 인근 해상의 민간 발전 업체들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신청한 곳은 모두 14곳. 이 가운데 7곳이 허가를 받아 2,792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환경과 수산 자원과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업 활동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여수시는 허가상 문제는 없지만 민관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수산이나 어민들 모두 그 의견을 갖다가 민간 협의회 상정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 건수는 모두 54건. 해상풍력 발전 사업 신청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해양 환경 훼손을 막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광주 서구에서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4분쯤 광주 서구 광신대교를 달리던 1톤 트럭에서 불이 났지만 주변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의 도움으로 인명피해 없이 6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완구 제품을 싣고 있던 트럭 짐칸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겨울 가뭄이 우려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1월 광주 전남 지역의 강수량이 2.1mm로 평년치인 29.6mm에 크게 못 미치고 전국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습니다. 1월 중에 비나 눈이 내린 날도 3.3일로 1974년 2.7일 다음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전국 최대 김 양식시설이 몰려있는 해남 해역에서 김이 노랗게 말라 죽는 황백화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설 대책이 없어 어민들은 올겨울 김 양식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양식 시설이 넓게 펼쳐진 해남군 핫가리 앞바다입니다. 김양식장으로 가보니 김발에 붙은 김 엽채가 대부분 노랗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런 황백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김 엽채가 제대로 붙은 김발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못 쓰게 된 김발을 걷고 새로운 김발을 설치해봤지만 이마저도 황백화를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1, 2월 달에 가장 시즌이 제일 많이 나고 제일 돈을 많이 벌 때인데요. 지금 이 황백화 현상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우리 어민들로서는 다 끝이 났죠. 지금. 해남 해역에서
이 같은 황백화 현상은 지난 1월부터 발생해 지금까지 전체 25%가량인 2,400헥타르까지 번졌습니다. 피해 금액만 13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황백화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앞으로 피해 면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조류가 갑자기 증가한 원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위한 현장 조사를 바로 내일 실시할 예정이고요. 결국 그것으로 해서 연구 과제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황백화 피해를 입은 김시설을 폐기하는 데 국도비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빛바랜 사진에는 당시의 생생한 시대상들이 담겨 있는데요. 한 공무원이 30년 공직 생활을 하며 찍은 각종 기록 사진들을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산강의 거대한 물줄기를 막는 물막이 공사 모습. 목포와 영암 사이에 4km가 넘는 영산강 하구뚝이 지어졌습니다. 허허벌판이었던 간척지는 공장 건물들이 상전 벽해를 이루고 한국 전쟁 때 소실된 도갑사 대웅 보존이 재건됐습니다. 최근 발간된 사진으로 보는 영암군 근현대사, 사라져가는 농어촌 생활상과 사건 사고들, 각 기관의 변천사, 산업발전상 등 1,500장이 넘는 기록 사진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대부분 영암군청 영상 담당인 공무원이 지난 30여 년 동안 지역 곳곳을 다니며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 고인이 되신 전판성 씨 전임자하고 한번 영암에 관련된 것을 사진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영암 발전에 대해서 한번 계속 찍어왔습니다. 여기에 문화운동이 소장한 향토 자료를 보탰고 출향인과 주민들도 일제강점기 희귀 사진들을 흔쾌히 내줬습니다. 행사 현장을 다녀야 하는 바쁜 업무에도 수집한 사진과 필름들을 한 장 한 장 디지털 자료로 바꾸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 비상시국에서 모든 행사가 축소가 되고 취소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저한테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근 2년 만에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아직 책자를 담지 못한 사진들도 3,000여 장. 기회가 되면 추가 발간을 통해 역사의 한 순간들을 생생하게 남기는 게 퇴직을 2년여 앞둔 강평기 공무원의 마지막 꿈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가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예술인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주시는 디어마이 광주라는 사이트를 통해 광주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 정보와 예술인과의 소통, 예술가의 작품 구매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어마이 광주는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하거나 QR코드로 접속이 가능하고 현재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도내 9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합니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권익 옹호와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다음 달부터 9월 말까지 추진합니다.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와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 북구가 문화예술 시설이 집적된 중회공원을 광주 문화예술 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북구에 따르면 국립광주박물관 등 5개 기관장들은 어제 오후 2시 북구청에서 기관별 현안 사업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중회공원 문화예술 벨트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참여 기관들은 스마트 안내체계 조성과 미디어 파사드 활용 방법 등 각종 현안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